나도 내 건물 하나 사서 꼬박꼬박 월세나 받으면서 살고 싶다. 현생에 칠 때마다 한 번쯤 떠오르는 생각이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 갓물주! 이 영상과 함께라면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작고 소중한 내 통장으로도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비법, 부동산 간접 투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MZ세대가 선호하는 재테크 수단 1위가 뭔지 아세요? 주식? 코인? 적금? 땡! 정답은 부동산입니다. 지난 11월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요, MZ세대의 36%가 미래 자산 증식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을 꼽았대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설문에 현재 활용 중인 재테크 문항에서는 반대로 부동산이 꼴찌를 기록했다는 건데요. 이걸 두고 전문가들은 MZ세대가 경제적 여건 등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부동산 투자를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셨나요?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오늘은 건물주의 꿈을 향해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방법, 부동산 간접 투자에 대해서 쏙쏙 알려드릴게요. 보통 부동산 투자하면 직접 건물을 구매하고 관리하는 부동산 직접 투자를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사실 직접 투자를 하려면 초기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이럴 땐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나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등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간접 투자도 좋은 선택지일 수 있답니다. 비싼 건물값을 내지 않고도 소액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자, 이런 부동산 간접 투자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리츠와 부동산 펀드,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부동산 조각 투자 방식인데요. 첫 번째, 리츠부터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리츠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부동산 투자 신탁의 줄임말이에요. 부동산 투자는 알겠는데 Trust, 신탁이 대체 뭐냐고요? 신탁을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믿고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믿고 맡기냐 하면요, 바로 재산이죠. 재산의 관리와 운용을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에 위탁하는 겁니다. 결국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재산을 관련 회사에 위탁한다는 뜻이 되겠죠?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리츠의 기본 구조를 살펴볼게요. 우선 리츠 자산관리 회사들은 주식이나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읍니다. 그렇게 모은 자금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고 임대 수익이나 매각 차익 등 발생한 수익의 일정량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거예요. 결국 투자자들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직접 부동산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대행해주는 리츠 자산관리 회사에 지분을 매입해서 간접 투자하는 셈이죠. 이런 리츠는 높은 배당 수익률, 세제 혜택 등의 장점으로 최근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따박따박 배당금이 나오는 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심지어 5%에서 7% 정도로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의 수익성과 채권의 안정성을 합친 투자 상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리츠를 3년 이상 5천만 원 한도로 보유하면 분리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귀가 솔깃하죠? 두 번째 부동산 간접 투자법, 부동산 펀드입니다. 부동산 펀드는 부동산에 투자할 때 전문가인 자산운용사에게 자금을 맡겨서 대신 투자하는 상품을 뜻합니다. 리츠랑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다고요?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 영상에서 딱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사실 리츠와 부동산 펀드 모두 기관이나 개인의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배당 수익을 얻는 형태의 간접 투자 상품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이 둘은 직접적인 투자 대상의 차이가 있어요. 아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츠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부동산 펀드는 실물 자산, 즉 부동산 자체에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어떤 건물에 투자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여럿이서 돈을 모은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요. 부동산을 편입해서 매각할 때까지 통상 3년에서 5년 동안 투자자들끼리 하나의 조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상품은 분산 투자 그리고 환금성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첫째, 분산 투자. 리츠는 리츠 회사가 투자한 여러 개의 자산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부동산 펀드는 한 개의 펀드에 딱 하나의 자산이 편입됩니다. 둘째,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정도인 환금성.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의 경우 비교적 사고 파는 것이 자유로워요. 일반 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시점에 매매가 가능하고 환매 수수료도 없죠. 반면 부동산 펀드는 통상 3년에서 5년 만기에 폐쇄형 상품으로 출시되기 때문에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까지 환매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환매 수수료가 10% 정도로 높은 경우가 많답니다. 만일 유동자산이 제한적이고 현금 흐름이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부동산 펀드보단 리츠를 택하는 게 더 현명한 투자법일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조각 투자입니다. 뮤직테크, 아트테크, 와인테크에 이어서 부동산 산업에도 조각 투자 방식이 도입된 건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실물 자산인 건물의 가치를 유동화하고 그 건물의 수익증권 지분을 조각조각 쪼개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이 수익증권 지분 하나를 뎁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뎁스는 구매한 투자자들끼리 향후 건물 임대 그리고 운영 수익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동산 조각 투자는 앞서 설명한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상품이 마치 주식처럼 플랫폼에 상장돼 있어서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은 리츠와 직접 원하는 상품을 고를 수 있다는 점은 부동산 펀드와 비슷하답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부동산 간접 투자 방법들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각 부동산 간접 투자 방식들의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이젠 실전 단계입니다. 지금부터는 유형별 구체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모와 공모인데요. 사모펀드, 공모 리츠, 투자 상품 앞에 붙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이 단어, 대체 뭘까요? 간단히 말해서 사모는 사적으로 모집한다, 공모는 공적으로 모집한다 이런 뜻인데요. 뭘 모집하냐 하면 바로 기업에게 자금을 조달해줄 투자자입니다. 우선 사모는 발행기업이 직접 소수의 투자자와 교섭해서 증권을 매각하는 방법이에요. 최소 가입 금액이 3억에서 5억 원 사이로 매우 높기 때문에 보통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가입이 이루어지죠. 반면 공모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인데요. 최소 투자 금액이 훨씬 낮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를 하고 싶은 여러분들은 설명드린 부동산 간접 투자 방식들 중에서도 사모가 아닌 공모 상품을 살펴야 한다는 거 짚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리츠부터. 리츠에 투자할 때는 첫째, 이미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의 주식을 사거나 둘째, 새로 만드는 상장 전에 리츠 공모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츠 주식 매수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증권사 온라인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손쉽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상장 전 리츠의 경우 공모주 청약을 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매입하려는 공모주의 투자 설명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증권사, 공모 가격 등 중요 정보가 정리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그 후에 증권사의 홈페이지나 어플 등을 통해서 청약 증거금을 납부하고 청약을 신청하면 된답니다. 추후에 당첨이 될 시 매수 절차를 진행하면 끝! 리츠 상품을 선택하기 전 투자하려는 상품의 시가총액이 높은지, 일일 거래량이 활발한지, 배당 수익률이 높은지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부동산 펀드. 사실 예전에는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사모펀드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모펀드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공모펀드는 판매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펀드를 선택해 해당 회사의 펀드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하면 된답니다. 마지막 부동산 조각 투자. 최근 카사, 비브릭, 루센트블록 등 국내에도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시로 국내 최초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인 카사 어플을 살펴볼까요? 우선 홈 화면에서 거래 가능한 빌딩의 시세 정보를 파악합니다.
투자하고자 하는 건물을 정했다면 원하는 가격과 수량을 입력해서 뎁스를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답니다. 이때 0.2%씩 매매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하지만 부동산 간접 투자에도 당연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답니다. 첫째, 투자 대상 부동산 체크는 필수. 리츠든 펀드든 부동산 조각 투자 등 투자하려는 부동산의 공실률이나 임차인 현황, 주변 인프라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둘째, 부동산을 기본 자산으로 하는 만큼 경기에 따른 리스크가 높은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배당 수익과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거든요. 특히 주식의 형태를 띠는 리츠의 경우 주가 하락 시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답니다. 셋째, 이제 국내에서 떠오르기 시작한 부동산 조각 투자 방식의 경우에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는 사실을 감안하셔야 해요. 아직 법적으로 조각 투자에 대한 명확한 공모 규정이 없고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거 명심하세요. 자, 지금까지 부동산 간접 투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부동산 투자는 부자들만 하는 거야 라는 편견은 이제 NO! 인생에 한 번쯤 건물주가 돼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부동산 간접 투자 3줄 간단 요약! 나에게 맞는 부동산 간접 투자법을 찾아라! 투자하려는 부동산 정보를 반드시 체크하라! 부동산 경기 등 내외부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라! 여러분, 잘 기억하셨죠?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색 재테크 방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